자, 오늘 코칭형 대화의 방법 3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찾으셨나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판단이나 논리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어떻게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대화를 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아이 마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하고 대화 잘 되시나요? 내 대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치고는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 그리고 나눠야 할 대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코칭해야 돼. 이제는 티칭 말고 코칭해야 돼. 아이한테 코칭을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칭이라는 것은 코치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코치라는 게 유럽에서 개인 마찰을 의미하던 단어인데요. 코칭이라는 것은 개인 마찰처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대화를 해주고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이의 개별 니즈에 따라서 코칭형 대화를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화는 어떤 방식인지 체크해 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화와 코칭형 대화 어떤 차가 있는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대화의 특징은요,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는 대화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판단이 되죠. 평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 가르쳐 줘야 돼. 뭔가 고쳐줘야 돼 라는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도가 들어간 대화는요, 아이한테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대화가 아니죠. 그렇다면 판단과 평가를 줄이고 아이에게 어떤 방식의 코칭형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떻게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닫힌 대화죠.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반항심? 왜 꼭 그걸 얘기해야 되지? 뭐 문제가 있나? 그 대화에 응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다른 갖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의 대화 또한 평가가 들어간 대화, 판단이 들어간 대화. 너 왜 이렇게 했어? 혹은 너 이게 뭐야? 이런 상태가 뭐냐고 이렇게 다그치는 대화가 많은데요. 이런 대화를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어떻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떻게 할 계획이니? 라는 물음을 넣어서 이야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답을 주고 싶고 좋은 길로 이끌고 싶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은데요. 정말 좋은 대화는 아이한테 답을 주는 대화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대화입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다그치고 평가하는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대화,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째 대화는요, 우리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대화가 너 숙제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의 대화 많이 하죠. 아니,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좋았어? 이런 방식의 대화입니다. 숙제했어? 그럼 했어? 안 했어?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그러면 재미있었어? 없었어? 2가지 단답형의 대화밖에는 할 수가 없죠. 숙제했어? 그럼 안 했어? 해? 이러면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코칭형의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코칭형의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답을 말할 수 있는 열린 개방형 대화,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내줬어? 숙제가 뭐가 있어? 어떤 숙제는 했고 어떤 숙제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답을 길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학교에서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 오늘은 친구하고 어떤 놀이를 했어?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했어?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냥 yes or no라고 해버리면요, 아이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이가 풀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판단과 평가의 대화에서도 어떻게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화에서 왜 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자기 생각을 끌어낼 기회를 스스로 갖게 되니까요. 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화의 세 번째 유형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대화가 많다는 겁니다. 상황을 착착착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너 숙제를 그렇게 안 하더니 시험에 몇 점이 나왔네? 이렇게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대화가 많죠. 그러면 거기에 대고 아이가 맞아요, 60점 맞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아이가 꺼낼 수 있는 대화가 없죠. 엄마가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고 네 맞아요, 60점 맞았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아, 너 이번에 시험 봤는데 수학을 60점 맞았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이번 시험 봤는데 수학을 60점 맞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네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아이한테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에 개입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혹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도요, 가장 힘이 되는 대화가 뭐냐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때? 라는 대화예요. 지금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의 제일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네 상태가 어때? 마음 상태가 어때? 상황이 어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내가 나온 그 결과보다도요, 지금 내 마음 상태에 집중해주는 엄마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자기 마음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과를 논리적으로만 놓고 막 따지고 들면 아이가 자기 마음도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 상태에 집중해주는 대화를 해주는 것이 아이와 대화를 잘하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대화입니다. 자, 오늘 코칭형 대화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찾으셨나요? 어떻게입니다. 네 마음이 어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어? 네.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판단이나 논리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어떻게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대화를 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아이 마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꼭 했으면 좋겠는 코칭형 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